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고요. 오늘 주가는 1.6% 밀려가지고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먼저 보면은 일단 일정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아침 6시인가요? 그때 이제 발표가 될 건데, 미국 시장 끝날 때쯤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시간으로 또 이제 뭐 오르고 내리는 거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게 엔비디아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차전지의 움직임, 그 다음에 반도체의 움직임, 이전처럼 같이 올라가는 흐름은 잘 안 보여줍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퐁당퐁당 반도체 올라가면 2차전지 내려가고, 2차전지 올라가면 반도체 내려가고, 오늘도 2차전지가 밀리면서 반도체, 삼성 같은 애들이 빨간불이 또 딱 들어오죠. LG엔솔 같은 거 밀리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반도체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좀 움직임을 만들어낼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 이벤트가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주 후반에 몰려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내일부터는 조금씩 시장이 방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요 댓글에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지금 어차피 단기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 형태나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이죠. 시장이 워낙 중대형주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 시장이 약간 그냥 공백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를 끌어가는 종목들이 포지션이 묶이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 또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은 챙겨갈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시면 시장 대응하는데도, 또 계좌를 관리하는데도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은봉이죠. 뭐 55만원을 이탈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뭐 큰 의미 없죠. 우리가 예상했던, 제가 지금 이 흐름대로 쭉 보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돌려나가야 된다, 그 코멘트를 드리긴 했거든요. 제가 선을 많이 좀 지웠습니다. 지저분해가지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는 53만원, 일단 53만원까지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뭐 50만원까지 내린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횡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가가 안 움직이면 이런 데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2차전지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요. 이게 지금이야 주가가 조용하긴 하지만 2차전지에 대한 그 반응도, 민감도, 이거는 아직까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한다? 바닥을 잡았나 보다 하고 매수가 또 유입이 되겠죠? 그럼 외국인이랑 기관들 입장에서, 메이저들 입장에서 그걸 또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럼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또 툭 하고 미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미는 액션이 나올 때 지지 구간이 깨졌네, 내 계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런 데서 또 손절 물량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또 뭐 횡보하다가 다시 또 원래 있던 대로 또 옵니다. 오면은 이제는 진짜 반등 보여주려나 보다 하고 이런 데 또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횡보합니다.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 심리를 밀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진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또 이렇게 음봉 나올 때 안 좋은 뉴스도 몇 개 하나 툭툭 던져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리전, 심리만 좀 잘 내가 유지를 하면 되는, 버티면 되는, 그 정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가 갖는 특징 자체가 어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경기 이슈나 이런 거에 방어력이 그나마 좋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시장이 반등턴을 잡아간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당장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다음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일 만한 거는 2차전지가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지수를 컨트롤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거든요. 근데 2차전지가 어쨌든 간에 조정의 흐름을 먼저 가져가기도 했고, 가격 라인도 좀 안정적인 구간까지 먼저 내려와가지고 소화를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빠르다는 거죠. 오히려 반도체보다
2차전지 랠리가 한 달 늦게 나왔잖아요. 반도체가 6월이었고 2차전지가 7월이었기 때문에.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부지런히 내려왔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달고 좀 버텼습니다. 버텨가지고 낙폭이 메인 종목들, 반도체의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차피 메인 종목들이 움직여야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게 또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메인 종목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순서는 2차전지가 조금은 더 빠르지 않을까. 그치만 그 구간까지 지루한 거는 뭐 버틸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 관점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뭐 얘가 만약에 바로 이런 식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계속 양봉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하나하나 나오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지금 딱 나오는 이런 패턴들 때문에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양봉 나왔다? 반등 안 나오죠. 양봉 나왔네? 반등인가? 안 나오죠. 예, 음봉 나오고 가격 라인 한 번 더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가 라인에서 반등 한 번 또 보여줬는데 다시 또 반등 보여주는 듯 하더니 하루 만에 원래 있던 대로 와버렸죠. 이 시장이 발이 묶였어요. 발이 묶였고,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 일정이 다 진행이 되어야 다음 주 초반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뭐 반도체 하루, 2차전지 하루, 반도체 하루, 2차전지 하루, 그러면서 계속 테마 애들만 움직이겠죠. 얘네들은 무의미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게 8월, 9월 사이가 보통 이제 공백이 생기긴 합니다, 시장에. 실적 시즌이 8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제가 포스코 퓨처엠 영상에서도 그대로 코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보통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또 하나 이벤트를 갖죠. 이제 고배당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고배당주로 변동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9월과 10월 사이에요. 9월, 10월에 많이 움직이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11월달, 12월달 이럴 때 뉴스 막 나오죠. 연말 고배당주 기대감, 뭐 높은 종목, 이번에 배당, 어떤 기업이 뭐 장사를 잘했을까 해가지고 뉴스 막 나오거든요. 근데 11월, 12월에 들어가면은 주가 거의 안 올라요. 주가 거의 안 오르고, 오히려 배당락 맞아가지고 배당 받으나 이거 배당락 맞고 주가 밀리는 거나 또이인 경우가 많죠.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도 많아요. 배당을 받는다고 쳐도. 그러면 또 강제적으로 장투 포지션 잡는 거고, 장투 포지션 잡는데 배당 나온 종목이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쭉 밀리고, 결국 계좌에 괜히 배당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뉴스에 혹해가지고 근데 혹 하나 더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9월 10월에 보통 미리 다 돈들을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집어넣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약간은 좀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말부터 이 9월 딱 사이 요 구간, 그 다음에 이게 좀 길어지면은 9월 중순. 근데 시장이 좀 좋으면은 한 8월 중순,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끝나고 바로 막 고배당주들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돈을 넣긴 합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지금도 그런 것들을 미리 포지션을 잡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늘 약간 좀 뒷붙이는 포지션들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뉴스 같은 것만 보다 보면은. 근데 시장 내에서 이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늘 해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라 지금은 시장이 약간 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안 그래도 공백이 생겨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막 중국인이 뭐 국제 금리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시장이 더욱더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이게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매도 금액만 봐도 딱 답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6거래일 동안인가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 변화를 보면은 거의 금액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자리, 10몇 억, 뭐 20몇 억, 100몇 억, 뭐 500억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도 딱히 안 하고 매도도 딱히 안 하고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그냥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만 봐도 지금 딱 6거래일 동안 계속 그 자리거든요. 결국 이때 종가, 오늘 종가 뭐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쵸?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기다렸는데 시장은 되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일주일 전에 주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은 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지금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 영역 안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좀
버티는 시간을 잘 소화를 하면은 나중에 뭐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이 그렇다고 사업적으로 막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 주변에 점점 이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혹은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혹은 제 영상의 조회수가 점점 나락을 간다. 포스코홀딩스의 조회수가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는 좀 반등의 시기가 오고 있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조대 이야기도 제가 표심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데 구조대 빨리 안 보내줍니다. 정말 진짜 늦게 보내줘요. 예,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지금 구간에 괜히 허튼 돈 써가지고 여기까지 굳이 주가 뭐하러 올리겠습니까? 그쵸? 어차피 내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물량들은 나와요. 나는 존버하는데? 나는 충분히 존버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투자자들이 존버를 그렇게 생각보다 잘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코로나 때 삼성전자가 10만원 갈 때 10만원 간다 뭐 10만 전자다 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주가 시장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이야기 드려야죠. 나중에 변동성 크게 나오고 하면은 차트만 봐도 시간이 모자르죠. 차트랑 수급만 봐도 10만원 안 갔죠. 10만원 안 갔는데 이때 아시겠지만 자식한테 그 96,000원 갔다가 막 9만원 오고 8만원 오고 하면은 자식한테 물려주면 된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존버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쵸? 이게 딱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구간의 그 마인드랑 이게 진짜 시간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마인드랑은 여지없이 많이 달라요. 오히려 나 장투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주가 확인 더 많이 합니다. 그냥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뭐 올랐으니까 이 정도 떨어지는 거 뭐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 확인을 덜 하고요. 나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 주식인데. 그런 분들은 진짜 틈만 나면 열어가지고 얼마나 움직였는지 맨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반등 살짝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뭐 본전 구간 준다 혹은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었다. 그럴 때 매도 버튼을 가장 먼저 누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의 우리나라 시장이 보여주는 그 특징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시장의 메인 업종은 부재중 둘 다 명확하게 위로 올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 반도체.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그 잭슨홀 심포지엄부터 해가지고 방향을 조금씩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향이 뭐 2차전지 반도체 둘 다 안 올려줄 수도 있고 안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뭐 이 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2차전지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에 좀 짓누르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그런 악재들로부터 2차전지가 오히려 방어력이 좋다. 이 정도 우리가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루함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좀 준비 그 다음에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 미리 생각하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알아서 다른 거 매매하고 그럼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저도 굉장히 지루해요. 정말 오늘은 이거를 보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초전도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맥신으로 갔다가 초전도체 갔다가 결국 뭐 둘 다 시간 지나고 시장 흐름 잡히면은 다 그냥 바닥으로 내려올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동성을 좀 괜찮게 보여주는 구간들도 다 이미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되고 밑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시장을 보는 피곤함만 좀 더 가중시킨다. 이미 뭐 수익 보실 분들은 다 보시고 정리를 얼추 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마지막 이제 기대 심리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라 괜히 이제 요즘 같은 타이밍에 그런 것들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데 내가 거기 가서 너무 지루하다 한번 놀아볼까 하는 순간 내가 들어가면은 급락 나오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명확하게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또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디테일하게 대응 계획을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종목도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쪽에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매매해서 시장 대응도 같이 하고 또 챙길 수 있는 수익들 가져가셔서 지루한 요즘 같은 시장 조금 더 괜찮게 버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 피해 조심하시고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